이 분신을 시도했던 60대 남성이 분신을 시도한 이유가 뭔가요? 그때 당시에. 요즘 국민의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요? 국회의원들 일 좀 해줘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적폐청산도 좋고 태극기 부대도 다 좋다. 하지만 좀 제발 일 좀 하자라는 얘기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보수나 진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가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LGBT에서 뭐 레즈비언이나 게이나 양성애자, 뭐 트랜스젠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총기 규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진보가 되기도 하고 보수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명확하게 한다라는 그 자체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국의 국민의 삶을 위해서 무언가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그만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라는 마음에서 분신을 하신 그분에게 통구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건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동아일보 기자가 이 7급 비서 A씨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해명을 요청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김 전 장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해명이 오히려 더 공분을 사고 있어요. 통구이 발언은 지인 댓글에 댓글을 달면서 쓴 표현이다. 그러니까 마치 댓글에 댓글은 문제가 안 되는 듯한 변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분이 극우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비꼬듯 글을 올렸지만 성급하고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 같아 반성 중이다. 지금 이게 더 공분이에요. 김영주 의원님. 네. 그분이 극우 세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신하신 분이 태극기인 줄 알고 쥐불놀이 통구이라고 자기가 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죽어도 되고 쉽게 비하할 수 있다는 마음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특히나 지금 7급 정도면 평상적으로 30대, 40대가 안 된 국회 비서관일 텐데 장기적으로 그런 사람이 커서 보좌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보좌관이나 비서관들이 정당에 소속이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자기 의원이 어떤 당이냐에 따라 따라가는 부분일 텐데 현재의 그 국회에서 일하는 비서나 보좌관들이 저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정치가 상생의 정치가 될 거라는 요원한 문제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단순히 자기 의원들한테만 잘하지 저런 경우에 특성이 그렇습니다. 민원인이 가면 완전히 하대하는 그런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여야를 떠나서 자기가 밑에 두고 있는 보좌관 비서관들이 정말 기본적으로 인간과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시민의식은 있는지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소병훈 의원실 관계자에게도 좀 저희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비서를 계속 데리고 쓸 수 있느냐 문제를 물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당 비서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의를 표시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 믿기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소병훈 의원 민주당 관계자들도 좀 두 눈과 두 귀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김병준 비대위원장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5.18에 대한 해당 의원들 망언이 있게 됐을 때 유일위원 개최한다면서 김병준 위원장이 했던 얘기가 나부터 징계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소홀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일위원회에서 김병준 비대위에 대해서 비대위원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게 되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믿기지가 않는다가 아니라 모든 책임에 대한 통감을 본인 스스로가 지고 나에게 책임을 물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이 형성했던 편가르기 정치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극단적으로 적폐청산을 시도하게 되고 또 반대 진영에서는 태극기 집회 등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까지 언급하게 되는 이 과정 속에서 결국은 상대 진영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 발언들이 난무하게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제발 그만해달라고 차를 몰고 들어가서 본인의 목숨을 희생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있을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내게 되는데 우리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다른 진영의 논리라면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배척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얘기들을 쏟아낸다면 이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정도 상황이 왔다라면은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정말 이 극단의 정치들을 좀 끝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머리를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해당 국민들은 이런 얘기들을 또 하더라고요. 여당과 야당 중에서 서로가 더 잘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잘 보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못하는지에 대해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정치를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쓴웃음을 짓게 되는데 누가 못하냐? 민주당과 이 자유한국당,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제1야당과 이 여당 입장에서 분명하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비서 뽑을 때도 이제는 인성검사 좀 네. 하고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된 분이 국회에 가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면 미래가 있겠습니까?